네, 저는 지금 정신과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소개받은 이일준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도전적인 주제를 들고 왔어요. 일단 Free Will and Free Unwill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주장을 할 거는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주장을 할 거예요. 상당히 급진적인 주장이고 쉽지 않은 주장입니다. 제가 이걸 일반인들 대상으로 100차례 넘게 강의를 하기는 했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철학과 베이스가 있는 교수님들 상대로 또 하는 건 또 처음이기도 하고, 예, 분명 쉬운 작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유의지라는 이 개념조차도 어느 누구도 제대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결론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선생님들이랑 적어도 자유의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이 정도면, 그러니까 완벽한 답이 아니라 이 정도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정의를 제 목표는 5분 안에 끝내는 겁니다. 그거 넘어가면 저도 답이 없기 때문에 5분 안에 이 정도로는 자유의지를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없다 라는 수준에서 정의를 하고 그 개념을 가지고 뒤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5시간 정도 강의를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30분 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할 자신은 분명히 없고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제출을 하기는 했는데 29페이지에 보면 첫째 장만 가지고 할 겁니다. 첫째 장에 자유의지의 정의를 제가 이제 사전적 정의를 갖고 왔는데 이제 오늘은 좀 서론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게 이런 제가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 정신의학적으로 의미가 분명히 저에게는 있었고 그거를 제가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공유를 하는 초점을 잡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특히 철학과 선생님들은 또 정의에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자유의지를 네이버에 쳐가지고 사전적 정의를 들고 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일반인들 강의를 할 때는 그냥 자유의지 사전적 정의가 이거다 하고 그냥 시작을 하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안 그러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9페이지에 보면 이제 심리학 용어 사전이랑 위키백과는 정말 동일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유의지를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혹시 이 정의를 조금 고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해주세요. 나중에 토론이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또 정의 문제를 끌고 오면 정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시잖아요. 저희 이제 토론하다 보면 이제 네가 얘기하는 자유의지가 그 자유의지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정의를 하고, 적어도 요 시간에 여기서는 요 정도로 정의를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건 답이 없는 문제니까 일반적인 수준에서 요 정도로 받아들이는 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제가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자유의지에 대한 환상 때문에 우리의 삶이 스스로 꼬아져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의지라는 측면에서는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전달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혹시 이영희 선생님, 여기 정의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지. 나는 노 프라브라고 생각해요. 이 정의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 네. 혹시 제가 성함을 모르는데 앞에 계신 교수님. 100% 동의합니다. 자유의지 이 정의에 다 받아들이시는 거고요. 혹시 이 정의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여기서 조금 수정을 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 가지. 네, 말씀 주세요. 합리적인 인간이 좀 많아요. 합리적인 인간. 그러면 이제 인간을 비합리적인 인간은 안 된단 말인데. 네. 그런 그 소질이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정의로 가면 되겠네요.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정의 빼고 첫 번째 정의로. 네, 그러면 괜찮은가요?
저는 뭐 특별한 의견은 없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결정해야 돼요. 그런 문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지금 정의를 내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전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신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긴 한데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의를 고정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생각해요. 아, 네, 그 부분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에게 뭐 몇십 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뭐 자신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고 뭐 또 행동의 정의, 의사결정의 정의를 다 하면 좋겠지만 분명히 맞는 말이긴 한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제 저의 전제는 30분 만에 한다는 겁니다. 네,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대로 진행하세요. 네, 그러면 요 정의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는 걸로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30분은 서론의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어디? 대충 시간을 알려주세요. 나중에 제가. 네. 서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제 나름대로 자유주의에 대한 제가 개념적인 걸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서론적인 측면에서 교수님들이랑 좀 한번 토론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니까 일단 영상 하나 보고 같이 교수님들이랑 토론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자유의지라는 개념 그리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전적 정의라는 개념으로는 인간에게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구나 라는 화두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 한 그룹은 평화로운 풍경의 비디오를, 다른 그룹은 슬픈 내용의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슬픈 감정을 느끼게 한 거죠. 그 후 플라스틱 물통을 보여주고 그것을 얼마에 사겠냐고 물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을 본 사람들은 평균 2.5달러를, 슬픈 영화를 본 사람들은 평균 10달러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슬픈 영화를 본 사람들은 왜 4배나 많은 돈을 내겠다고 했을까요? We think that's what's going on here. Without decision makers realizing it, they just want something a lot. And so they pay more to get it when they're sad than they otherwise would. 놀라운 것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슬픔을 느껴 물통을 더 비싸게 샀다고 얘기하자 대부분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again, it's non-conscious. A sense of emptiness. So sadness, the most salient theme associated with sadness is loss. And it's an overwhelming sense of loss. And it seems to trigger, without us realizing it, this implicit goal of filling. 네, 아주 간단한 실험이고 A그룹, B그룹 나눠놓고 이제 슬픈 영화 보여준 그룹이 이제 4배나 더 많은 돈을 내고 컵을 사겠다라고 이제 했던 실험이고요. 실험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 와이프랑 싸우거나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거나 이렇게 공허한 감정 들면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이제 먹을 걸로 채워넣거나 아니면 뭐 소비로 채워넣거나 이러한 심리가 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증명한 걸 뿐인데요. 네, 켜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신과 선생님들한테도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게 그렇게 쉽지 않게 느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수님들한테도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픈 영화를 보고 난 B그룹은 10달러를 내고 컵을 사겠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10달러를 내고 컵을 산 행위는 이미 일어났다라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행위가 일어났고 사후에 그 행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자, 10달러를 내고 컵을 산 행위는 일어났는데 이 행위의 자유의지는 그 10달러를 낸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상황을 설계한 과학자일까요? 라는 게 이제 저의 질문이거든요. 네, 생각보다 이게 쉽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 다 본인의 의견을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편을 나눠서 토론을 시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10달러 낸 사람이어도 좋고 과학자여도 좋고 제3의 의견도 좋고 답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파인하게 다듬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달러를 낸 사람이 10달러를 낸 사람의 자유의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둘, 셋, 넷, 5분 계시고요. 네. 그러면 과학자의 자유의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아니, 네. 이영희 선생님 늦게 드신 이유는 어떤 의견을 갖고 아니, 계십니까? 제가 잠깐 생각해서 망설여 잠깐. 네. 왜냐면 리베 실험을 좀 떠올리더라고. 아, 네. 저 리벳 실험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 망설였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의견이신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자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네. 내가 의식적으로는 내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의 어떤 기제가 있다고 믿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망설였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의 자유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건 아닌데 그러니까 네. 그건 몰라요. 그 과학자 것도 아니라고 내가 생각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망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의 거냐 과학자의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걸까? 내가 잠깐 망설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네. 네, 근데 교수님 말씀이 맞게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누구 그러니까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시겠습니까? 손을 들라고 하셔서 들긴 했는데 네. 일단 두 가지 중 자체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서 조금 그거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전공이 성리학이긴 하지만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둘 다 자유의지가 없지만 그나마 어떤 그 셀프 컨디션스 안에서 뭔가를 주도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다면 저 상황 안에서는 행위자가 그 10달러를 지불하게 하겠다고 한 그 피실험자가 그나마 조금 더 많은 컨디션을 그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 손을 들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자유의지의 유무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계신데 이 질문에서는 자유의지 두 선택지에 다 자유의지를 전제하고 계셔서 조금 요거를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역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와 정말 수준이 다릅니다. 네.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저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믿고 있고 그거를 주장을 하고 싶다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갖고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인간이 작동하는 방식을 봤을 때 과연 이게 풀 수 있는 문제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그렇다면 저도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부터 가봐야 될 것 같네요. 혹시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믿으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좀 다른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있다 없다라고 하는 전제조차도 그것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네. 저 경우에 실험자냐 아니면 피실험자냐 한테 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건 의지가 어떤 행동을 결정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의지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그래서 이 정의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심리학에서 얘기할 때는 그걸 어포던스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의지라기보다는 이런 실험을 세팅한 그 실험 자체의 어떤 컨텍스트가 이런 변화를 유치한 건 아니냐는 생각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네.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또는 누구의 의지냐 그렇다면 라고 하는 질문은 좀 전제가 이미 확실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어떤 전제를 갖고 있는지. 자유의지라는 게 있다 없다 또는 누군가의 의지가 작용한다는 거냐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요.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상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이 사태 전체를 파악하는 그런 컨텍스트에 대한 인지가 먼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유주의 정의는 우리가 합의를 했고요. 요 정의대로 했을 때 있냐 없냐를 여쭤보는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있다면 누구의 자유의지냐, 이런 논리 흐름이고, 요 논리 흐름은 뭐 또 따지면 맞겠지만 30분 안에는 충분히 논리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신 것 같은데 아니다. 네. 저는 일단 없다는 쪽에 이제 그 주장에 동의를 하는데, 네. 이제 없지만 어느 부분적으로 한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자유의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예,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네. 밑그림이라는 무의식도 있을 수 있고, 제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권력들이 다 문화체계 다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모르지만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한다고 해도 어느 누군가에 허용돼 있다, 그 정도로 조정할 수 있겠어. 아, 네, 동의하는 부분. 기본적으로는 자유의지가 없다. 네. 근데 또 딴지. 자, 이러면 30분 안에 절대 안 끝납니다. 네. 뭐 어차피 안 끝날 거라며.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 문화적인 관념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의대로 제발 이 정의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러니까 난 그 정의부터 정하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아니, 그러면 저희가 말을 하시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자유의지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우리 선생님은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유의지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왜 그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한번 논증해 보고.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네. 그건 좋은데 그건 이제 저는 이제 빠져야죠. 네,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 만약 정의에 동의 안 하시면 뭐 설사 여기서 논증이 아주 선택적이었다고 해도. 그러니까 최재문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나도 뭐 이렇게 양당은 난다 한다면 없다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팀에서 가셨지만 그 어려 법적인 그 논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책임 소재가 따른 거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유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 사실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자유시의 그런 사회문화적 컨텍스트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죠. 이게 있느냐 없느냐 또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한정하는 것은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일단은 제가 이런 그 멘트 이야기를 던진 이유는 어떤 생산적인 측면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정신의학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드리려고 하고, 그렇다면 물론 이렇게 학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정의라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정의인 거고요. 근데 이 정의 자체를 무시를 하면은 결국은 아무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물론 학자들이 하는 건 그 정의를 좀 더 파인하게 다듬는 과정들을 학자들이 제시를 하고, 일반 사람들이 자 이게 더 좋은 개념이니까 우리 이 개념으로 다시 합의를 하고 가자라는 측면이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이 정도 정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물론 저도 이 정의 마음에 들지 않고요. 뇌과학의 발달이 되면 될수록 저는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지금 현재 정의로서는 세상을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입장입니다. 그 정도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사람들이 이런 정의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신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시간이 닿을지 모르겠지만 제 결론은 아마 거기에 다다를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면 다시 또 어떤 오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한계를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법, 책임 소재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저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책임 소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법적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느냐, 사실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다면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의 자유의지로 봐야 되느냐, 요 흐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진행은 아니죠, 이 정도면. 네, 그러면 나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분, 자유의지가 없다. 4분 계시고요. 난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분. 5분 계시고요.
그러면 자, 자유주의가 없다는 저와 합의가 되셨으니까 자유주의가 있다라는 분들과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 자유주의가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5번 중에 자, 이 상황에서 10달러를 낸 행위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쵸? 행위가 일어난 이후에 사후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후 해석.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토론을 하면은 분명히 사전을 또 끌고 와요. 네, 사전 말고 사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10달러를 내고 컵을 산 행위는 누구의 자유의지입니까? 자, 10달러를 낸 사람이 자유의지다. 10달러를 낸 사람의 자유의지다. 그러면 과학자의 자유의지다. 한정규님? 자유의지가 있다면서요? 누구의 자유의지입니까? 나중에 할게. 나중에 아니 나중이 아니라 빨리 통화 때 얘기할게. 아니 빨리 지금 안 그러면 진행이 안 돼. 누구의 자유의지입니까? 친구 하나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그러니까요 빨리. 이제 15분 남았어. 잘 모르겠어 지금. 네. 10분. 잘 모르겠어. 됐어. 네 알겠습니다. 10분 남았습니까? 아니 15분 정도 드릴게요. 15분이요? 와 그러니까 이게 하다 말 것 같은데 자 신혜연 선생님 그러면 네 자유의지 그러니까 10달러 낸 사람의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냈으니까. 그게 냈으니까. 제가 냈고, 제가 내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보면 안 되지. 네? 아니 생각의 이유가 생각은 네, 내도 그 생각의 이유. 네. 아니, 내신 의견의 이유. 네, 그래서 내가 냈으니까. 네. 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유의지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저희가 합의를 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 10달러를 낸 사람이 A그룹에 속해서 평화로운 풍경을 봤다면 10달러 근처에서 돈을 냈을까요? 아니면 2.5달러 근처에서 돈을 냈을까요? 1.5달러에서 네. 평균되는 게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A그룹에 속하느냐 B그룹에 속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바뀌었겠죠. 자 다시 한번 자유의지의 정의가 어떻게 됐죠? 예민하다. 네,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한 건가요? 그렇죠. 그 A그룹에 속하느냐에 따라 B그룹에 속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바뀌잖아요. A그룹은 제가 저한테 있는 선택지가 아니었죠. 애초에 주어진 선택지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렇죠. 과학자가 정해준 거죠. 네. 네, 그럼 누구의 자유의지죠? 네. 주어진 상황 내에서 저는 여기다가 주어진 상황 내에서라는 걸 붙이나봐요. 네. 근데 뭐 또 이렇게 되면 제가 이럴 줄 알고 정의를 미리 한 겁니다. 네. 또 그렇게 되면 또 엄청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 갑자기 강태기 선생님 말려 넣은 거야 지금. 말려 넣으려고 했다. 아, 네. 자, 네,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100번 넘게 봤지만 대부분 10달러를 낸 사람이 행위의 주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저쨌든 간에 내가 한 거니까 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거든요. 말씀드렸듯이 A그룹에 속하느냐 B그룹에 속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는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거. 나는 왜 그런지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 심지어 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지점에 있는데요. 과학자가 친절히 가서 알려드려요. 자, 당신은요 이쪽 그룹에 비해서 4배나 많은 돈을 냈어요. 그 이유는요 저희가 슬픈 영화를 보여줘서 슬픈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라고 알려줬을 때 반응이 뭐라고 나오죠? 화내지. 네, 화를 냈다고. 그래요? 아니 영상 보셨잖아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 반응이고요. 아니 그냥 일반적인 오케이 일반적인 말려 넣는다는 게.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금 어떤 저희가 과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개별 개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는 지금 내가 네가 슬픈 영화 보여줬다고 내가 4배나 많은 돈을 냈다고? 아니야.
이거는 예뻐서 $10야. $10의 가치가 있으니까 $10지. 이거는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한 금액이야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정신의학적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한 환상을 믿는 순간 가짜 이유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실제 이유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슬픈 감정을 느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 공허한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자동화된 프로그램일 뿐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니까, 인식을 못해요.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진짜 예뻐서 $10 같은데? 이거 $10? 이렇게 예쁜데 $10지 라는 이 가짜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이건 내 자유의지야, 그리고 심지어 진짜 이유를 알려줘도 자유의지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요. 감히 네가 슬픈 영화 따위 하나 보여줬다고 내가 4배나 많은 돈을 내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아니야, 이거는 나의 자유의지야 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에 대한 환상이 나의 인생을 점점 꼬아갈 수도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에 대한 환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인 거이거든요. 오히려 자유의지에 대한 환상을 한 발 내려놓을 수 있으면 오히려 저는 자유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고요? 자, 너는 이쪽 그룹에 비해서 4배나 많은 돈을 냈어. 슬픈 영화를 봐서 슬픈 감정이 느껴졌기 때문이야 라고 알려줬을 때, 맞아, 나는 자유의지가 없지? 나한테 그런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난 슬픈 감정을 느낄 때마다 더 많은 돈을 내려고 하는 그런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깔려있는 그냥 자연의 일부일 뿐이구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음에 같은 자극이 주어졌을 때 자유가 생겨요. 왜?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지금 내 마음이 어떻지? 지금 나 약간 슬픈 감정이 들어. 맞다, 이럴 때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내려고 했었지. 그러면 마음이 편해졌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할 수 있어요. 그건 자유의지가요? 아니, 다시 좀 더 말씀드릴게요. 또 말씀드리는 건, 잠깐만, 내가 슬픈 감정 느껴질 때 더 많은 돈을 내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7.5달러잖아? 우리 영화 보고 나서도 뭐 남는 거 없는데도 보잖아? 내가 당장 이 공허하고 슬픈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 요 정도 금액은 더 낼래. 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자유의지냐라고 물어보셨지만 전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얘기를 던진 이유는 뭐냐면, 자유의지를 포기하면 더 많은 자유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 안에 깔려있는 자동화된 프로그램,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라는 말 자체에는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인간에게는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많은 자유가 생긴다고요. 마음이 편해졌을 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생기고요. 마음이 불편하지만 나 당장 이거 없애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내는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고집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예뻐서 $10야. $10의 가치가 있어서 $10야. 하고 자유의지를 고집하는 순간 다음에 같은 자극이 주어졌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 예뻐서 $10라니까요. $10의 가치가 있어서 $10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역설적으로 말했을 때 자유의지에 대한 고집을 하는 순간 자유는 사라지고요. 자유의지에 대한 고집을 버리는 순간 오히려 더 자유는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이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그냥 자연임을 받아들이는 거. 자연의 뜻이 뭐죠? 그냥 그러함. 인간은 이미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깔려있는 존재예요. 무엇에 의해서? 진화에 의해서. 사실 그게 이제 진화 심리학인 거죠. 그리고 또 플러스 내가 태어나면서 부모님과의 상호작용, 그냥 대표적으로 큰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부모님과의 상호작용 이런 걸 통해서 또 깔려있는 개체적인 자동화된 프로그램들이
현재 나도 모르게, 중요한 건 나도 모르게 반복 작동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오히려 저는 더 자유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를 알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는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 도대체 어떤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를 찾아주고 알아봐 주는 것, 그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거는 내 삶이야, 이건 내 거야, 내가 하는 거야 하는 순간 저는 오히려 자유가 사라지고 삶이 꼬아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정신과 교수님들 상대로 한 5시간 강의를 했었던 걸 지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근거들 그리고 임상 사례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30분 안에는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사실 이 토론도 조금 더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이제 시간이 끄면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서 미리 하는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자유할 때 자자가 네. 이미 말씀하신 게 다 들어있어요. 네. 그게 스스로 말미암아 스스로 뜻도 있지만 저절로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절로는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된다는 게 절로 되는 건데, 그 자유라는 게 절로 되는 거냐 스스로 하는 게 이미 한 글자에 2개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자연도 그렇고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의를 해놓은 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어차피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유란 말 자체가 이미 그 모순이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 그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완전히 받아들이고요. 제가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세상을 무로 만들어 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 강의를 할 때 지금 여기 계신 교수님들은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일반인들 강의를 하면 혼란에 휩싸여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무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말씀하신 자유, 자유의지, 이런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을 거고, 그 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봤더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이런 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파인하게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존 단어를 해석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이제 프리 언윌이 그 대체할 수 있는 단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프리 언윌도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정의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프리 언윌은 그래도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 윌보다는 좀 더 세상을 해석하는데 조금 더 핏하게 더 맞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정말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그 도전 챌린지에 닿아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게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을 이제 받으신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질문 드리는데, 네, 좋습니다. 어떻게 과학적 진리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데, 네. 이제 말씀하시는 이게 논조를 보면, 네. 이걸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자유롭게 만들어라는 건 어쨌든 어떤 과학적 진리를 결정하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라는 그런 저런 논증같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어떤 것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은 그것이 그 과학적 사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건 아니건 어쨌든 논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가 과학적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 마음이 편해라는 건 저는 그게 그 좀 좋은 논증인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라는 논의와, 그리고 이게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느냐라는 논의는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 요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고, 또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비생산적인 논의다라는 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하셨는데, 네. 하나만 더 지적을 하자면, 철학사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자유의지 문제는 니체부터 시작해서 이미 풀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해결이 됐다고요, 이게? 해결됐다기보다는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그걸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자연주의 또는 신자연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사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과학적인 사실들에 근거를 해서 논의가 충분히 지금 얘기보다 훨씬 더 깊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혹시 자연스러운 어떤 흘러가느냐라는 거는 그러니까 논의 구조가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지금 이야기하고는. 그렇지만 그 맥락은 거기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그 정신과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선학적적 문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러진 분석적인 해는 아니지만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는 이 문제는 거의 해결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확장되면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한다면 없다예요. 없다. 네. 없다라는 선생님 별로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저 3분이 네. 그러면 제가 네네. 3분 이내로 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자신 없었습니다. 30분 안에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하셨지만 지금 몇백 년이겠습니까? 사실 뭐 소크라테스는 몇천 년 동안 이 문제를 저는 뭐 결론 내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결론 못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것도 논쟁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진짜 몇천 년 동안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뭐 몇백억 명의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해온 거를 이 30분 안에 한다? 그거는 이미 딜루전입니다. 그건 망상이고. 일루전인가요? 착각인가요? 네, 그렇죠. 망상, 착각, 뭐든 어쨌든 현실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30분이라는 전제 하에서 해서 제가 억지로 정의를 잡고 간 거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이 토론을 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충분하면 조금 더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가 그 행위의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걸 조금 더 다듬고 가다 보면 벽에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이랑 토론을 할 때 사람들이 좀 혼란에 휩싸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신혜연 선생님께서 10달러를 낸 사람이 행위의 주체다라는 이야기로 쭉 풀어가셨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하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또 과학자라고 했을 때도 해결되지 않는 지점에 봉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거 진짜 어렵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정의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뇌과학을 통해서 리벳 실험 이야기도 하셨지만 리벳 실험이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자유의지의 존재에 대한 도전을 던졌던 질문이고 관련된 실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뇌과학적인 발전이랑 철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정의했던 자유의지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단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마음에 100% 들진 않지만 그게 프리 언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프리 언윌의 개념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냥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브레이크를 거는 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벤자민 리벳도 논문 말미에 그렇게 써놨거든요. 다 알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다고 생각한 시점 이전에 이미 준비 전이가 준비되고 있다는 건 우리의 자유의지에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실제로 손가락이 움직이기 이전에 우리가 움직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참 다행이다라는 걸 리벳도 써놨거든요. 사실 이 지점에서 제가 프리 언윌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준비 전이 이런 자동화된 프로그램은 인간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내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힘은 인간에게 존재한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기울여야 하는 노력은 도대체 이 인간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안에는 어떤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까에 귀 기울여 주는 거. 저는
이게 정신의학적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길어져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